안녕하세요. 박계선입니다. 코딩 뇌를 깨우는 파이썬 동영상 강좌 제9강입니다. 오늘은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4장 1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전 시간에 저희가 이분 검색을 사용해서 제곱근을 찾는 문제를 해결해 보았죠. 이번 시간은 이 제곱근 코드를 좀 더 효율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 함수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수는 펑션이죠. 대부분의 거의 모든 언어들이 다 이런 함수에 관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이썬도 물론 가지고 있고요. 함수는 코드의 덩어리, 코드 블록을 모듈화하여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저희가 뒤에 나중에 10장 이후에 클래스도 배우겠지만 클래스와 함께 함수는 이 코드를 모듈화해서 여러 곳에 손쉽게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공해 줍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전 시간에 배웠던 제곱근을 찾는 코드를 제곱근이나 아니면 세제곱근을 구하는 것을 별도의 for로프나 if로프를 사용해서 if문을 사용해서 작성한다면 코드가 굉장히 길어지겠죠. 그래서 굉장히 유사한 코드인데 계속 반복돼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되는 코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함수이고요. 어, 코드의 반복이 줄어들면 당연히 버그나 아니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함수를 많이 사용해 봤는데요. 프린트 함수도 써봤고 또 ABS 절대값 함수, 그 다음에 최대값을 골라주는 맥스 함수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슬라이드 아래에 지금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while 루프나 for 루프, 그다음에 if 문에서 저희가 사용했던 방식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 코드 블록을 선언할 때 항상 콜론으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while이나 if 문처럼 예약어로 시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함수는 이렇게 def라는 예약어로 시작되고요. 이런 예약어 부분은 언어마다 많이 다른 편입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엔 def로 함수의 정의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을 쓰고요. 함수 이름은 우리가 변수 이름을 쓰듯이 원하는 이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괄호를 열고 가로 안에 저희가 이 함수가 받을 매개 변수 리스트를 적으면 됩니다. 이 매개 변수 리스트가 무엇인지는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함수에서 실행할 코드들을 작성하는 코드 본문 혹은 코드 블록이 이제 그 아래 나타나게 되고요. 역시 저희가 while문이나 for 혹은 if 문에서 했던 것처럼 콜론 다음에는 항상 두 칸이나 네 칸을 들여써서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가령 예를 들어 저희가 ABS 함수를 사용해 봤었는데요. 이 ABS 함수의 이 ABS가 바로 함수 이름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ABS 함수를 저희가 실행했을 때, 호출했을 때 그 안에 쓴 값, 여기서는 좀 ANS 변수의 제곱 빼기 X를 했는데요. 이 값이 바로 함수 이름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매개 변수에 바인딩되는, 할당되는 값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매개 변수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 전달할 값을 받을 어떤 변수 목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 ABS 함수는 실제로 저희가 정의하진 않았죠.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정의해서 가지고 있는 함수입니다. 저희가 이런 함수를 보통 내장 함수라고 부르고요. 맥스 또 프린트 함수 이런 것도 모두 다 파이썬 내장 함수입니다. 매우 빈번하게 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함수이죠. 하지만 저희가 이런 함수 정의를 사용해서 저희만의 함수를 작성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맥스 함수와 비슷한 걸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코드, 예제 코드 있고요. 사실은
파이썬에 있는 기본 맥스 함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함수를 만드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지만 여기서 그냥 학습의 목적을 위해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던 정의대로 저희가 def 다음에 음, 함수 이름, 저희가 원하는 이름, 뭐 맥스 언더바 그다음에 벨이라고 이름을 주었고요. 그다음에 두 개의 매개 변수를 썼습니다. x와 y. 그러니까 두 개의 값을 이 함수가 받아서 사용하겠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콜론 다음에 어, 함수 본문이 나오고요. 여기서는 간단한 if문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 전달받은 x가 y보다 크면 x를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y를 반환하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return 키워드를 음, 파란색으로 굵게 제가 표시했는데요. 실제로 색깔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하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쓴 거고요. 이 return문은 함수 안에서 사용되는 키워드인데요. 이 함수의 실행을 종료하고 return 다음에 나오는 값을 이 함수를 호출하는 곳으로 반환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return 다음에 x를 쓰면 x 값이 이제 이 max배를 호출한 것으로 반환되고요. 그다음에 return y 하면 y가 반환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x나 y를 쓰지 않고 그냥 return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예전에 배웠던 none이라는 파이썬 객체가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의 반환 값이 none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그런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겠죠. 네, 이 return문을 만나면 값이 반환되면서 이 함수의 실행이 종료되기 때문에 이 return 아래에 있는 코드들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즉시 이 함수의 실행이 중단되고 return 다음에 있는 값이 이 max배를 호출하는 것으로 반환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이썬은 몇 가지 규칙이 있죠. 저희가 변수 이름을 지정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함수 이름을 지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파이썬 프로그래머들은 대소문자를 섞어 쓰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max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하는 함수 이름이나 혹은 중간에 max bel하고 어떤 명사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꾸는 이런 명명법. 저희가 보통 이런 걸 이제 칸멜 케이스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뭐 다소문자로 붙여서 맥스 벨 이렇게 쓰는 거, 두 개의 의미 있는 맥스와 벨을 구분자 없이 이렇게 붙여 쓰는 것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 의미 있는 어떤 키워드들을 밑줄 문자로 이어 쓰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음, 이런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해도 실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파이썬 프로그래머들은 내가 작성한 코드를 다른 사람이 읽기 편하고 또 다른 사람이 쓴 코드도 내가 읽기 편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 규칙을 가능하면 음, 따르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서 맥스 언더스코어 벨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네, 그럼 이 맥스벨 함수를 어디서 호출했다고 가정해보죠. 이게 어디 프로그램 어느 부분에 정의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맥스 언더스코어 벨 2,3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값을 넣어서 이 함수를 호출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맥스벨 함수를 호출했다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때 이 맥스벨에 넘겨주는 값, 매개 변수 값 혹은 실매개 변수 혹은 인수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2와 3을 저희가 인수 혹은 실매개 변수라고 부르고요. 이 실매개 변수에 할당되는 값 혹은 바인딩 되는 값 x, y 즉 맥스벨 함수의 정의 부분에 들어가 있는 두 개의 변수를 저희가 형식 매개 변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형식 굉장히 좀 포멀하게 형식적으로 말하면 맥스벨 함수를 두 개의 실매개 변수 2, 3을 넣어서 호출해서 형식 매개 변수 x, y에 바인딩합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그냥 맥스벨 함수의
정수 2, 3을 넘겼어. 뭐 이렇게 간소화해서 보통 말을 합니다. 하지만 맨 처음 배울 때는 좀 이렇게 아, 상세하게 의미를 따져서 배우는 것이 음, 뭐 앞으로 더 복잡한 개념을 배울 때 도움이 되니까 책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이런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2, 3을 넘기면 2와 3 중에 큰 거를 고르는 함수이죠. 당연히 3이 리턴이 되겠죠. 그래서 K에는 3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 과정을 한번 실행 순서를 한번 따라가 보면요. 맨 처음에 맥스벨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제가 실행이 되는 위치라는 의미로 굵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맥스벨 2,3이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x와 y에 각각 2와 3이 바인딩 됩니다. 저희가 파이썬 변수는 어떤 값을 가리키는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형식 매기면서 x와 y가 2와 3을 이렇게 가리키게 되고요. 혹은 편하게 그냥 x와 y에 2와 3이 할당됐다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 다음에 x와 y를 비교하는 이 부문이 실행되고 근데 x가 2보다 크지 않죠. 그래서 else문이 실행되고 그 다음에 return y가 만나서 y 값에 해당되는 3이 k로 반환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실행이 함수를 만나면 프로그램의 실행이 중단되고 함수의 본문으로 넘어가서 그 함수가 다 실행이 되고 리턴문을 만나면 다시 원래 호출했던 위치로 돌아오는 이런 과정을 가집니다. 그래서 만약 반복되는 코드라면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러 곳에서 이 함수를 호출할 수 있겠죠. 그러면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버그가 있다면 한 곳에서만 조사를 하면 되니까 굉장히 좀 편리하겠죠. 이때 K는 3을 저장하고 있다 혹은 할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고요. 혹은 좀 꼼꼼하게 얘기하면 K가 역시 3을 가리키고 있다, 바인딩하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괜찮습니다. 네, 맥스벨이 판단한 3을 K가 저장하고 있는 저장되는 순서를 저희가 한번 따라가 보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전 시간에 보았던 이분 검색 함수가 있습니다. 이분 검색 코드가 있었죠. 그거를 저희가 find root라는 함수로 책에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코드들은 저희가 이전 시간에 제곱근을 구하는 코드 그대로이고요. 여기서 저희가 정답 ANS를 찾아서 반응하는 return ANS문을 추가하고 함수로 감쌌습니다. 이때 이 이름을 저희가 find root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다음에 제곱근을 찾기 위한 어떤 수 x, 그 다음에 2제곱근을 찾는지 3제곱근을 찾는지 제곱근의 값 파워, 그 다음에 근사값을 찾기 위한 어떤 범위, 입실론 값을 매개 변수로 받아서 처리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작성하고 한번 실행해 보면요. find root 0.25, 2, 0.1 이렇게 입력하면 0.25가 x에 바인딩 되고 그다음에 2가 파워에 해당되고 0.1이 입실론으로 넘어가서 코드가 실행되고 그다음에 리턴문을 만나면 0.5가 반환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find root 함수를 만나면 제곱근에 대한 그 제곱근도 구할 수 있고 또 2를 저희가 3으로 바꾸면 세제곱근에 대한 값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만들면 코드를 모듈로 하고 다양한 기능을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키워드 인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간단한 예를 위해서 print name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first name, last name 입력하고 그다음에 reverse란 불리한 값을 받는 매개 변수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리버스가 참이면 last name을 먼저 쓰고 그다음에 first name을 씁니다. 만약에 리버스가 false면 그냥 first name 먼저 쓰고 last name을 뒤에 씁니다. 이렇게 출력하는 그래서 홍길동이 홍길동으로 출력할지 길동홍으로 출력할지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구현하는 함수죠. 네. 이 함수를 정의해서 저희가 키워드 인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print name이라는 이 함수를 호출할 때 길동, 홍, false 이렇게 호출하면 저희가 그 리버스가 그 false이기 때문에 else문으로 오고 first name이 먼저 출력이 돼서 길동, 홍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 print name하고 reverse하고 false 해서 뒤에 있는 형식 매개 변수를 지정을 해서 인자값을 인수를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것을 저희가 키워드 인수라고 하고요. 이렇게 형식 매개 변수를 써서 인수값을 넘기면 인수가 여러 개 있을 때 첫 번째 first name이 길동, 두 번째 last name이 홍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형식 매개 변수와 그다음에 실 매개 변수를 따라가면서 매핑을 할 수 있는데요. 너무 이제 매개 변수가 길면 이렇게 하기 좀 힘들죠. 따라가다 보면 실 매개 변수를 빼고 인수를 빼고 쓰거나 혹은 서로 순서를 바꿔서 입력하거나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실수를 방지하려면 이렇게 형식 매개 변수를 앞에 써서 인수를 넘기는 게 좋고요. 이렇게 인수를 넘기는 것을 저희가 키워드 인수라고 부릅니다. 또 길동 빼고 라스트 네임을 홍, 리버스, 펄스 이렇게 두 개의 키워드 인수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혹은 세 개의 인수를 모두 다 키워드 인수로 이렇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주 한두 개 정도는 일반적으로 그냥 인수로 보내고 전달하고 그 뒤에 좀 길어지는 부분은 키워드 인수로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하실 건요. 키워드 인수를 쓴 다음에는 저희가 일반 인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인수를 쓰시면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인수는 키워드 인수로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키워드 인수를 쓰면 순서에 상관없이 쓸 수 있거든요. 지금 요 마지막 예를 보면 원래 first name이 첫 번째 형식 매개 변수였는데요. 저희가 first name을 두 번째 인수로 넘기고 첫 번째 인수에 last name을 넘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가 앞에 형식 매개 변수 키워드를 지정했기 때문에 이 홍이 first name이 아니라 last name에 매핑된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키워드 인수를 쓸 경우에는 순서를 뒤바꿀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 인수를 쓴 다음에는 그냥 인수를 쓰면 위치를 좀 잡기가 애매하죠. 그래서 키워드 인수 다음엔 항상 키워드 인수로 끝까지 쓰셔야 되고요. 이렇게 저희가 키워드 인수가 아니라 순서에 따라서 나열하는 인수를 위치 인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매개 변수 기본값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프린트 함수에 저희가 first name, last name, reverse 이렇게 썼을 때 reverse가 대부분의 경우 false를 지정한다라고 예상되는 경우 혹은 false 기본값을 권장하는 경우 저희가 reverse equal false라고 이렇게 함수 선언 부분에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reverse 형식 매개 변수의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false로 할당이 되고요. 혹은 저희가 reverse false일 경우에 이렇게 키워드 매개 변수로 reverse false를 전달하거나 reverse true로 바꿔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명령은 정확하게 동일한 결과를 출력을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요. 이전에 저희가 인수를 넘겼을 때랑 마찬가지로 저희가 키워드 매개 변수를 형식 매개 변수에 쓸 때 이렇게 키워드 매개 변수를 쓰고 그 다음에 위치 인수를 받는 매개 변수를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키워드 매개 변수를 지정했으면 끝까지 키워드 매개 변수 그러니까 즉 매개 변수 기본값을 쭉 다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책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매개 변수 기본값을 지정하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형식 매개 변수는 기본값을 지정해야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 함수 정의 방법,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음, 함수의 형식 매개 변수의 인수를 어떻게 바인딩하는지 두 가지 방법, 네, 위치 인수와 키워드 인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 가변 길이 인수와 그다음에 함수의 유효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함수의 다른 어떤 특성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